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업종을 얼마나 들고 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시장 상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왜 이 8개 업종만 시장이 움직였을까? 보면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IT도 좀 묶여서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에처럼. 네. 근데 업종 실적 2017년, 2016년은 이익이 턴어라운드, 2017년이 레벨업. 이번이랑 또 이것도 비슷해요. 네. 보시면은 2017년 이익 개선 기여도가 반도체 뭐 압도적이죠. 63%. 네. 그리고 은행. 여기 수익률 보시면은 은행이 여기 있죠. IT 가전 수익률 2위. 화학 여기 화학 있고요. 네. 에너지, 철강까지. 그러니까 IT 빼고 나머지 업종들은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다 좋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23년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거 24년 실적을 따져 보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전문제, 소프트웨어, 은행. 뭐가 보이시죠? 23년 대비 24년 실적. 네. 네. 뭐가 보이시나요? 올해 1월달에 오른 애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도 그 1월이 23년도의 예고편 예고편이라고. 같다. 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좀 따져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반적인 글로벌 정책과 지금 보여드리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실적을 매칭해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거기다 인터넷 방산까지 합쳐져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상사자본재는 방산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하. 그리고 뭐 화학이나 이런 상사자본재 이런 쪽에 좀 일부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좀 들어있죠. 섞여 있어서. 네. 그래서 본다면은 그래서 자꾸 1월달 증시가 23년 예고편 같다라 말씀드린 것도 상승을 야기한 동력들도 경기만 빼고 본다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모습들이 있고 업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수 업종이 움직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T 플러스 은행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23년 전망을 하면서 작년 11월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좀 맥을 닿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23년까지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실적일 수 있지만 네,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나올수록 실망할 수도 있고 이미 그거를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낮춰놓을 테니까. 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24년도에 초점을 맞출 텐데 이것도 아까 해주신 말씀하고 빗대어서 보면은 이걸 또 선반영해서 먼저 또 갔다가 우리가 너무 빨리 갔네 하면서 쉴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쉬어간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쉰다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시 이제 반복을 하자면 그래서 오를 땐 좀 차익 실현 하더라도 조심하고 그리고 쉬어갈 땐 다시 담아야 된다. 그리고 연중으로 보자면은 반도체를 많이 담고 가야 네, 한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이번에도 눈에 보였죠. 네. 뭐 은행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인터넷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 요것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크게 고생했던 친구들이고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인터넷 쪽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배경 이유는 그럼 뭘로 꼽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과해서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단기 또 쉬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다 막혀 있어요. 네. 인터넷 업종 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추세 반전까지 쉽지 않아서 올라갔다 좀 쉬었다 등락을 계속 좀 반복하다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 명확하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있거나 아니면 올해 말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규제 완화예요. 중국 규제 완화. 네, 중국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완화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가장 경제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20%. 네. 그러면은 이 청년들의 불만 그리고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꺼내들기 쉽고 효율적인 카드가 빅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육성 정책이에요. 얘네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좀 실업률도 낮아지고 소득도 올라가겠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과하다라면서 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요 그림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3월, 6월, 9월, 12월 달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하는 경제 전망이에요. 네. 보시면은 자 GDP 성장률입니다. 23년 0.5, 24년 1.6, 25년 1.8. 올해 경기를 바닥으로 24년 5년 올라간다라는 전망이죠. 자체 미국 전망이죠. 미국 전망이죠. 예. 자, 근데 점도표는 23년 5.1, 24년 4.1, 25년 3.1. 물가만 잡히면 음. 경기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정상화야. 그죠? 이런 또 신호가 다른 나오는 의미의 거죠. 정상화라는 거죠. 왜냐면은 연준이 중립금리라고 해서 네. 물가나 경기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었을 때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2.5라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5.1은 물가 9%까지 갔기 때문에 과격한 좀 과한 금리 인상을 했다면 네. 다시금 물가만 잡히면 다시금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그래서 경기는 살아나는데 매년 100bp씩 금리 인하해줄게 네. 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음. 그런데 아직 물가가 2%대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장은 75bp 금리 인하를 기대하니까 연준은 아직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이 12월 달에 오픈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3월 달, 올해 3월 달에 보여줘도 충분했었는데 12월 달에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금리 인하해 준다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당겨질 거고 더 많이 하겠네라는 기대를 계속 키워나갔다는 거죠. 이 간격을 좀 좁힌 다음에는 이 연준이 스탠스대로 시장만 움직여준다면 네. 저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겠죠. 경기는 살아나는데 금리 인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업종을 얼마나 들고 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핵심 업종. 네. 거기서 이제 뒤처지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잘 사자, 싸게 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일정 부분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한 부분, 한 50% 정도 주식을 100, 주식 상계 100이라고 치면 50% 정도는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업종들에다가 딱 담아놓고 그냥 묻어놓고 나머지 30에서 50% 정도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굴곡이 있어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까 2016년, 17년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업종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만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아웃퍼폼을 하려면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인터넷, 방산까지는 네. 한 50% 요걸로 꽉 채워놓고 나머지는 원하신 대로. 거의 이거는 이제 장 담가 놓은 것처럼 네네. 뚜껑 열지 말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네. 그거 괜찮네. 그리고 그 이경민 팀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업종별 사이클 네. 7페이지에 네. 조금 특이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사이클별로 찍어주신 거예요. 네네네. 저게 현재 기준이 언제 어떻게? 11월 기준이죠. 11월. 네네.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쓰실 연간 때. 전망 쓸 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그림은 실적 기준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한 거고 밑에는 주가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거라서 일단 실적만 볼게요. 실적만 네. 보시면은 위에 거. 반도체 인터넷인데 뭐 2달, 3달 지났으니까 더 내려와 있겠죠. 네. 증권도 여기 바닥에 있죠. 네. 요 세 업종은 실적이 바닥권에 있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증권은 시장 업황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막 눌려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철강, 이미 먼저 비철. 가 있는. 가서 이렇게 꺾이는 철강, 비철, 정유, 화학, 운송, 게임 뭐 이쪽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업종들 많이 조심하자. 소재 산업재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철강화학이라든지 약간 저것도 좀 중국 경기 회복 네. 그게 좀 본격화될 때 좀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중국이 옛날처럼 8% 10% 성장을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 옛날처럼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나요? 다 많이 갔죠. 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옛날처럼 원자재가 타겟이 될까? 저는 좀 소비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기 회복도 좀 더 중국 소비 쪽으로. 소비 쪽으로 특히 IT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IT라면 빼놓지 않고 당연히 반도체고 네. 거기다가 인터넷까지도 약간 네. 뭐 중국의 인터넷 관련주들이 좋아지면 좋아지면 우리나라 심리가 예, 좋아지겠죠. 심리도 같이 근데 좋아지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중국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 2014년 15년에 중국 소비주가 날아갈 때처럼 예. 중국인이 이제 머리를 감습니다. 이런 리포트 안 나와요. 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옷 자주 갈아입습니다 이런 네, 거. 그건 안 나와요. 그죠, 옛날 얘기죠. 이게. 네, 그리고 중국 브랜드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타겟을 했던 그런 니치 마켓에 대한 니즈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첫 번째 볼 거는 IT 수요, 그리고 자동차나 전기차 수요. 이쪽들이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도 변했고 발전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너무 2014년, 15년 또는 그 이전 네.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을 때 또는 글로벌 공장 역할을 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방금 그 화면 다시 좀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좀 최악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네, 이쪽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좀 반도체랑 하나가 뭐죠? 인터넷, 인터넷 증권. 쪽까지. 그리고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요. 네. 막 망가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네네. 얘네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는 조금 소재 쪽을 먼저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재. 네. 아니, 소재는 또 한동안 쉬더니 또 언제 딱 그죠? 버티니 막 신고가를 그러니까 막. 셀업체랑 소재업체랑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네. 셀이 먼저 팡 튀었다가 쉴 때 소재업체가 먼저 쉬었다가 팡 튀고 이런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재 업종들이 좀 당분간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셀업체는 조금 천천히 담고 소재업체를 먼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는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유럽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네.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굉장히 업종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볼 것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네. 그 다음에 바라볼 것은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다 꼽아주셨네 아주 그냥 친절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근데 토픽이 또 있더라고요. 네, 따로. 요 있는데 요거 예. 종목은 저희가 연간 전방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비중 확대로 내놓은 업종 중에서 그 안에서 업종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 보여드리면 오해하세요. 얘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 반도체 업종이 좋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업황이 다 좋아서 종목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얘가 좀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까지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눈에 띄는 게 철강비철하고 제약바이오잖아요. 왜 말 안 했던 업종들이 들어와 있냐? 네네네. 포스코홀딩스는 더 이상 철강업체 아니에요. 아, 네, 다 뭐 아시겠지만 자원 개발도 많이 하고. 네,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막 만들어가고 네, 있죠. 네. 포스코 케미칼과 맞물려서. 네. 그래서 철강업체로서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추천해드린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실적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업종 전체를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 실적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 굉장히 큰 의약품들 중에 특허권이 풀리는 게 아니 독점권이 풀리는 게 많대요. 네. 그래서 복제하기 가능한. 근데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돈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캐펙스 투자 다 해놨대요. 네. 그래서 풀리면 쏟아내고 풀리면 쏟아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좀 실적 측면에서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보자는 거지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화면에서 빨간 박스를 친 거랑 안 친 거랑 무슨 차이? 친 거는 저희가 전략적인 뷰랑 매칭이 되는 종목들, 업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빨간 박스를 안 친 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네.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업종들,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 종목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도 그렇고 실적도 좋았고 네. 막. 그리고 증권 하신다면 뭐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리테일 탑픽이다라고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은행이라면 뭐 신한지주, 네. 보험이라면 현대해상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좀 근데 참고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 확대 업종 중에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는 없죠. 그거는 중립 아니면 좀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 쪽으로는. 네.
철강비철 쪽에서 뽑은 것도 호스콜딩스 때문이지 나머지 업종은 다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쪽을 더 담고 있는 맞습니다. 것들 위주로 좀 맞습니다. 봐야 될 테니까. 네. 이게 우리 이경민 팀장님 한번 만나면은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한 번씩 잘 아,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경민 팀장님이 그려놓은 이 그대로 시장이 그대로 가는 건 가지는 않은 아닙니다. 거죠. 뭐 그게 네.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 시장이 이성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음. 앞에도 그리고 또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네. 지금 시장 상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요. 텔레그램 채널을 하고 있어요. 대신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네네네네네네. 그걸 하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쓴 자료, 제 코멘트, 장중 시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니까 뭐 이번에 나오고 뭐 다음에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거기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멘트. 네, 자료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메인 팀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같이 호흡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시면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 아니면은 얘는 증시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URL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